안녕하세요. 첼로 하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팔에 대해서 소리 잘 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덧붙여서 설명해드리고, 또 왼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상 보시면은 아셨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팔을 이제 잡고 밀 때, 다운하고서 지금 밀기 전에 어깨를 내리라는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어깨를 내리시고 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이렇게 딱 잘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표현 설명 없어도 될 듯 한데, 엄지의 위치는 보시면 여기쯤 아시겠죠? 거기쯤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과를 깎다가 좀 손을 베어가지고 좀 여기 손이 좀 운전치가 못한데 많이 아물고 있는 상태라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활을 할 때 이제 힘 빼는 거 있잖아요. 힘 빼는 게 좀 잘 안 되실 때, 저는 예전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영감을 받았어요. 손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우리가 바로 활을 잡을 때 그걸 응용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바로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니까, 이런 왕복 운동을 하면서 활도 그런 식으로 원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엄지는 왜 구부려야 하고, 손이 자연스럽게 오므렸다 펴지는 이 원리를 응용해서 이 활을 어떻게 하면 힘 빼고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잘 되실 것 같아요. 왼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처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만약에 테이프를 붙인다면, 초보분들은 테이프를 붙이고 계시겠죠? 테이프를 붙일 때 이제 이렇게 지금 손 모양대로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자에서 약간 각도를 이렇게 15도 정도 기울여서 잡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선으로 잡으면서 손의 현을 잡는 위치가 이렇게 되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눌린 거. 그러니까 손톱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손톱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요. 그래서 손을 보면은 여기가 손톱 끝이고, 그 밑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현을 이렇게 누르면, 사실 밀착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이 많은 부분에 현을 잡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세히 느껴보면은 살 안에 현이 있는데, 약간 현이 그 살 안에서 돌아다니는 느낌, 그렇게 잡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현을 옴짝달싹 못하게 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뭐냐면 요 손톱 바로 끝에 보면 끝에는 거의 뼈가 가깝잖아요. 근데 살이 많은 쪽은 뼈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많은 쪽으로 사선으로. 그런 다음에 팔꿈치의 각도가 이 사선이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들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활시를 당기듯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왼손 검지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2번도 동일하게 모양이 손을 잡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야죠.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잡는 거죠. 아주 안 좋은 모양.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가 매끄럽게 굴곡이 동그란 모양이라고 표현할게요. 약간 동그란 모양 이렇게 되는 모양이 아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아닌,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뼈가 나와야 돼요. 보이세요? 잘? 제가 노안이 왔어.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고 뼈가 그런 모양이 여기 그래서 보이시죠? 지금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할 때. 자, 이런 모양이 되고 2번도 이런 모양, 또 3번 이런 모양, 4번은 근데 조금 틀려요. 4번은 일자로 펴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1번 할 때 팔꿈치가 들어졌고 2번 할 때도 동일하게, 3번 할 때는 조금 내리고 4번은 조금 더 내리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힘을 얻는다는 거, 팔꿈치를 든다는 거. 이것은 그 팔꿈치의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가 내가 어깨에서 이 내리치는 이 힘이 정확하게 올 수 있어서 이 피치를 정확하게 제대로 눌러준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말했듯이 계속 동그란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칠 때 힘이 세요. 왜냐면 턱 하면 힘이 세잖아요. 이런 터치를 해야만, 이제 뭐 처음에는 이런 터치가 나올 수 없는데 나중에 배우다 보면 나오죠. 첼로를 배우는 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자세를 배워야 돼요.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 자세가 나쁜 분들은 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첼로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각도에서 팔꿈치가 들어지면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손목이 꺾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손목이 꺾이는 상태가 아닌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또 이 왼손 팔꿈치 들어줘야 되겠죠. 왼손 팔꿈치도 각도가 있는데 A선 할 때는 이만큼, G선 조금만 더 들고, 왜냐하면 이거 좀 더 잘 눌러야 되니까 더 들어요. 그리고 G선 더 많이 들고 C선은 더 많이 들어서 더 많이 잘 긋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하고, 이런 터치며 손가락 음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첼로를 잘 이제 배우려면 일단 자세를 바르게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활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죠. 활을 힘을 빼서 활을 잡고. 근데 이제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정말 활 힘 빼는 걸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2개월, 3개월까지 활 힘 빼는 것만 배우는 인내력이 있을까요?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부터 그 활 힘 빼는 거를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사실 레슨 때 이런 설명을 하기에는 진짜 많이 어떤 시간이 만약 1시간 레슨한다. 되게 많이 소비가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제가 레슨하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잘 들은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르치는 방법에 녹아내려 있죠. 아 근데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 여기 동그랗게 모양하고 이렇게 해봐. 살 많은 데를 짚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듣는데 어른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부터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한 방법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연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그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학생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잘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힘이 바로 빠지지가 않아요. 되게 힘을 많이 주고 있겠죠? 왜냐면 활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그래서 힘을 많이 주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을 빼야지 편안하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해야지. 제가 배운 그 첼로는 되게 과학적이더라고요. 왜냐면 몸의 기본 원리, 그냥 자연스러움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것, 내가 아픈 것,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사람이 생긴 관절 그대로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힘을 쓰는 법을 터득하면서 이렇게 지냈고 힘을 쓰면 되는 일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뭘 하면 자꾸 힘을 쓰게 돼요. 근데 운동이나 악기나 모든 이런 것들이 예술이 다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힘을 빼는 걸 계속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힘은 빠졌다. 오른손에. 그러면 이제 왼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왼손을 들어간다. 그 왼손은 제가 좀 아까 설명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사선을 해서 팔꿈치를 팔씨를 당기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았는데 처음에 이제 왼손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엔 뭘 배워야 되느냐? 왼손이 어느 정도 되면 차근차근 단계가 가는데 오른손이 힘이 빠졌다. 그러면 왼손을 레벨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오른손이 조금 더 배우고 이런 식으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나가는데 왼손은 보통 스즈키를 이제 많이 나가시죠? 스즈키 하시면서 일단 활 쓰는 방법부터 배워야겠죠? 활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활 컨트롤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포지션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 다음에 포지션 2포지션 배우고 그 다음에 3포지션 배우고 4포지션 5포지션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스타카토, 레가토 이걸 기본으로 배우겠죠. 스즈키 2권까지는 스타카토와 레가토 2포지션을 반드시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 활 쓰는 방법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스즈키 3권 가서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방법도 또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브라토를 2권 정도부터 배워야 되겠죠. 비브라토를 배울 때 이제 어느 정도 왼손이 됐을 때 나가야 되겠죠. 왼손이 뭐 모양도 갖추어지지 않고 뭐 자리 음정도 안 맞고 포지션도 잘 모르는데 비브라토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비브라토는 사실 근래에 만들어진 테크닉으로 바로크 시대는 거의 없었는데 그 비브라토를 제대로 흔들지 않으면 음정이 흔들리고 소리가 더 이상하게 되니까 그리고 리듬이 불규칙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하는 일만 못하고
사실 첼로 소리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비브라토를 많이 뭐 되게 뭐 풍성하게 하는 것도 뭐 멋이 있지만 본래 그 자체 악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비브라토를 뭐 좋아하지만 안 해도 뭐 첼로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고 나면 비브라토까지 이제 어느 정도 비브라토도 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곡을 에뛰드를 이제는 뭐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1번 할 때 뭐 베르너라든지 그 다음 에뛰드 도자어 리 뭐 이런 것들 크랭겔 그 다음에 스케일 책 뭐 다른 거 또 뭐 많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병행하면서 내가 에뛰드를 통해서 테크닉을 익히고 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멜로디 라인적인 곡이니까 노래를 좀 만드는 법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건너뛰면서 뭐 그냥 첼로를 잘하고 싶다. 나는 그냥 뭐 아마추어니까 곡이나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곡이나 연주할 수 있을 정도면 좋겠다. 사실 기본이었으면 그런 곡을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소리가 안 좋고 내가 들어도 안 좋은데 남이 들으면 오죽하겠어요. 어디 가서 첼로 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면 소리가 안 나니까. 뭐 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못하면 뭐 정확한 소리가 안 나니까 어디 가서 잘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4, 5번 스즈키 4, 5번 하다가 오셨는데 소리가 안 나서 뭐 다시 배우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초의 중요성을 이제 아시는 건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진도 나가면 재밌으니까 막 나가고 근데 점점 가다 보면 한계가 부딪힐 거예요. 아 내가 안 되는데 왜 나가지? 의심스럽다 뭔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드시게 되겠죠. 근데 뭐든 단계가 있고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뭐 아 나 진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럼 빨리 나가셔야죠. 뭐. 그럼 뭐 나중에 잘 안 되더라도 일단 나가셔야죠. 그럼 나중에 안 되면 그럼 다시 배우고 뭐 그렇게 하셔야죠. 하여튼 사설이 좀 길었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손이 모양이 일단 됐다. 근데 아까 이제 말해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무슨 뭐 이런 그 동영상 뭐 예전에 뭐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뭐 한 10년 전에 찍은 적도 있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매뉴얼이 없고 지금 제가 그냥 레슨 경험을 그냥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찍어보는 건데 그 부서가 없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테이프를 붙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처음에 첼로 배울 때 다 손가락을 다 이렇게 다 붙이고 하시죠? 보통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사실 뭐 저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씩 떼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씩 떼서 1번을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1번에 내 중심이 있고 3번을 잡았다. 그러면 1번에 있던 중심이 3번으로 가는 거고 3번에 있던 중심이 4번으로 가겠죠? 스케일을 할 때, 레미파 할 때. 그러면 솔, 라시도 뭐 이렇게 할 때 1번 잡았을 때 1번에 있는 중심이 있고 3번 잡을 때 3번에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자꾸 변하는 거죠. 이 중심이 변하는 게 자유자재로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비브라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유연해야 돼요. 오른손도 마찬가지. 오른손, 왼손 다 유연, 엄지까지. 어떤 손가락도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비브라토 할 때
엄지와 같이 흔드는 것처럼 이 손가락도 굳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연하게 있어야 돼요. 유연하게 내가 편안한 자세로. 그러니까 만약 1번을 눌렀다. 그러면 이게 경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굳어있지 말고 뭐 이렇게 되고 뭐 닭발처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누르면 다른 손가락은 그냥 쳐져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힘 빠지는 상태로. 시도 마찬가지. 도도. 네. 그럼 이제 아까 새끼손가락 3번까지 이제 말했고, 새끼손가락은 이제 어떻게 짚느냐 그거 말하다 말은 것 같은데 새끼손가락은 그냥 쭉 펴주세요. 일자로 그냥 핀다 생각하고 이제 새끼손가락 할 때 아까 이제 중심이 옮겨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1번 잡을 때는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지면서 2번까지 동일한 각도로 손을 잡고 3번 할 때 3번은 중심 내려지면서 약간 내려가죠. 지금 팔꿈치가. 그 4번 할 때는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쏠려주세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왜냐면 새끼손가락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손가락이잖아요. 그건 이제 3번도 마찬가지지만 3번과 새끼손가락 할 때는 다른 손가락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중심을 혼자 잘 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중심이 잘 안 가겠죠? 힘을 주게 되고 뻣뻣한데 이 중심이 되면 처음엔 집었다가 내리고 이런 느낌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집으면서 얹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옮겨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주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1, 2번 중간쯤인데 항상 같이 움직여요. 이 세트로 여기 셋이 이런 느낌으로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데 2번 약간 위쪽이에요. 2번 약간 위쪽으로 엄지를 세트로 항상 같이 다니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고 저는 그냥 이 레슨 영상이지만 그냥 프롤로그처럼 그냥 수수하게 그냥 얘기하면서 하는 듯이 하고 싶었어요. 보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번 영상 때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고맙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